이거 뭐. 이거 뭐야? 진짜 실제 평면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33평짜리 아파트 평면도인데요. 모두 같아 보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네 곳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집 구조는 지역이나 환경, 이렇게 사는 사람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도는 다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는 외관도 다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관도 다 같이 생겼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맞아.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일정한 진짜 크기 33평, 뭐 많이 커봐야 40평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만든 설계일 테니까 이게 가장 이 평형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일 것이다는 진짜 맞아.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970년대 정부에서 출산 정책으로 외쳤던 표 기억하시나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지 아. 말고 둘 만나 둘 만나 잘 잘 기르자. 네, 맞습니다. 네. 즉 당시 기준은 4인 가족, 부모와 2명의 아이들이 방 하나씩을 쓸 수 있게 설계한 거죠. 그렇다 보니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빨리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 형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해외 아파트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해외 한번 아파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머나. 저게 아파트라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설계했던 마르코폴로 직접 타워입니다. 하셨다고요? 설계하셨다고? 네, 설계를 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저기 가면 머릿돌에 이름 적혀 있어요? 네, 그 설계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아파트고요. 사실 독일에는 이제 5층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완전히 바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이는구나. 네, 오션. 펜트하우스까지 합치면은 16층 규모인데요. 한 층에 보통 한 3세대에서 4세대가 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 16층 가운데 같은 형태의 평면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 머리 깨지셨겠어요. 이거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A, B 구조가 아닌 그냥 다 모습이 다른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기가 뭐 방이 4개, 5개 이렇게 막 럭셔리한 아파트만은 아니고요. 당연히 고가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방 하나짜리도 있고요. 방하고 거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있고. 그거잖아요. 어떤 본인들의 어떤 성격이나 본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주거 공간에도 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런 공동주택인데도 자신의 개성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저기에서 계속 좀 표출을 해내고 싶어서 저런 건물들이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아파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모든 아파트가 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만큼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또 사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던 거죠. 저거는 모델 하우스를 만들 수가 없겠네요. 세대마다 다 다르니까. 네, 다 달랐죠. 가봐야겠다. 혹시 다른 아파트 또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른 아파트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미국 뉴욕. 어우, 너무 예쁘다. 이게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뉴욕에 있는 56 레오나드 스트리트라는 건물인데요. 무려 5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층마다 집 크기라든지 구조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네. 혹시 직접 하셨어요, 저것도? 이거는 제가 스위스에서 일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였었고요. 스위스, 독일, 아유.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 특징이 보시는 것 같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하나의 수직적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메스의 분할이 생기고 굉장히 형태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소멸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약간 픽셀이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주거가 그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수밖에 높은 없어. 아파트라고 네, 맞아요. 하더라도 바깥의 외부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아니 테라스가 그리고 다 교차가 돼 있어갖고 프라이빗도 하겠어요. 네. 예, 서로 보이지도 않겠어요 위에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있는 테라스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테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27살 때 처음에 샀을 때 27평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테라스를 저는 공사를 안 했어요. 창문을. 발코니. 남산의 사계절을 전 다 그냥 야외에서 보는 느낌으로 해외처럼 나가서 보고 해외에 싶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요? 멀리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 동을 봤을 때 이빨 빠진 것처럼 한 집만. 내 층만 야외에 이게 없다고 빨리 시공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내 집인데도 내 맘대로 결국은 못해요? 제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팔았는데 팔았는데 그분 하셨더라고. 나중에 제 아파트 봤더니 약간 전부 다 짜장면으로 통일했는데 네. 한 사람이 볶음밥 시킨 거예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아파트 계획을 할 때 그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내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해서 발코니 공간을 없애고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다 창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가 근데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가로서 사실 홍석천 씨 같은 마인드가 사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인 거죠. 네. 근데 진짜 이게 해외에는 저도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저도 해외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많이 가보는데 구조가 정말 다양해요. 우와, 이거 어떻게 이런 구조를 생각해냈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아파트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야, 스위스는 네. 스위스. 가변이요? 네, 스위스 7위에 있는 한 아파트고요. 사실은 뭐 한국처럼 아주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사실 공동주택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평면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벽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벽이 네. 어디 있는 거예요? 위쪽 말고 그 중간 부분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들을 보시면 이게 방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이걸 터서 크게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살다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뭐 필요에 의해서 아이가 생기면 방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내 작업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중간에 아파트네요. 방이 있는 거예요?